최근 베트남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은행과 금융회사에 대한 수요와 호감도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카드보단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베트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가 보시죠.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하시면 올해 안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베트남은 9,8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인구 가운데 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50%에 그칠 정도로 금융의 발달이 더딥니다. 금융 발달이 더딘 만큼 베트남은 카드 사용이 작고 현금 사용량이 많습니다. 베트남에 가면 현지인들 대부분이 현금 결제를 하는 걸 쉽게 볼 수 있고, 일부 매장의 경우 아예 카드 결제 단말기가 없어 현금이 없으면 물건을 아예 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3%의 추가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상인들이 있을 정도로 현지인들은 현금에 익숙합니다. 이렇게 현금 거래가 많을 경우 국가의 입장에서는 실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상인들 스스로 신고하는 매출액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어 세금 확보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상인들은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거래하면 기록되는 것이 없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매출 자체를 줄여서 신고할 것이고, 이는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한국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 베트남 정부는 은행 계좌 보유율을 2030년 90%까지 높인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만 베트남인들은 여전히 현금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베트남인들의 현금 선호 경향은 월급날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관용규 우리은행 호찌민 지점장은 직원들 월급을 계좌로 넣어줘도 대부분은 월급을 현금으로 인출해 금고에 넣는다며 여기선 금고를 큰 보물단지로 여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트남에서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인 디지털 금융의 발달에 따라 베트남 상업은행들도 디지털 금융을 고도화하는 추세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비대면 채널 등 다양한 부문에서 디지털화가 각 은행의 핵심 전략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실제 최근 전자지갑 시장의 성장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은행 계좌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는 동시에 EKYC 전자신원확인가 시장에 도입되며 디지털 금융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베트남 정부가 전자결제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이어서 디지털 금융거래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지난 6월 16일을 현금 없는 날로 정하고, 이날 현금 결제 대신 전자결제 수단을 사용하면 10만 동 할인 쿠폰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해 현금 결제 비중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주도하의 변화의 바람이 불자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도 베트남 현지 디지털 금융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현금을 선호하고 현금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베트남의 전자결제 활성화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닌 어느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결제 방식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은행들은 기술적으로 디지털 금융에 공을 들이는 한편 베트남 현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경영 악화를 겪는 회사들의 대출 분할 상환 기한을 늦춰주고 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2.5%포인트 인하해 주는 등 경영 정상화를 도우며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한국의 은행들은 비 올 때 우산을 받쳐주듯 어려울 때 돈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현지은행들의 행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인데요. 한 예시로 현지에서 다수 은행들과 대규모 여신 거래를 해오고 있는 업체가 코로나 확산으로 영업 실적이 악화되자 현지 은행들은 이 업체를 대상으로 만기가 남아있던 대출의 상환을 갑작스럽게 요구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대폭 인상한다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자 이 업체 관계자는 로컬은행과의 거래는 편리성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가끔 은행들의 무리한 꺾기 요구, 예상치 못한 대출 상환 요구 등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실제 막상 상황이 우리 눈앞에 닥치니 눈앞이 깜깜했다며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은행들의 긴급 자금 지원 요청을 통해 해결됐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동반자의 포지션을 가지고 현지에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한편 현지 직원들에게도 다양한 복지와 자기개발 기회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뛰어난 인재 유치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 덕에 베트남의 일반 시민들에게도 한국 은행들의 이미지가 점차 좋아지고 있고 한국계 은행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한 베트남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한 레 티에타오 전략본부 부장은 자신이
신한베트남은행에서 여러 직책들을 거치며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며 항상 모든 직원들을 지원해오고 회사의 성장과 함께 직원도 전문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점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계 은행을 선호하는 요인 중 하나라며 한국계 은행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은행들이 이런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하며 베트남 사람들의 호감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홍익이었습니다.